예, 매주 월요일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순서가 마련돼 있죠. 오늘도 박연미 경제평론가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인터뷰에서도 저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얘기를 했는데 네. 예,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오늘 좀 분석해 보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동의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걸 두루 알아보면 앞으로의 경로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싶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국제 유가인데 그렇죠. 지금 뭐 어떤 상황이라고 해야 됩니까? 일단 그간의 경위 그리고 경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예. 것 같은데요. 국제유가가 사실은 9일,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한 다음 날 현지 시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4에서 5% 정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하루가 경과한 10일에는 0.5% 정도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 초기에는 이게 국지전의 성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어느 쪽에서도 기름이 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당시에만 해도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보기에 이란이 우리가 규제를 풀어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경거망동을 해서 간신히 회복되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명시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란에서도 우리는 배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10일까지 현지 시간 기준으로 국제유가를 좀 안정시킨 요인이 되었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전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지상전 가능성이 커진 이후에 이란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 말아라 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더 나가게 된다면 지상전을 통해서 정말로 민간인의 피해가 확대된다면 우리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를 내비치는 거죠. 이란 외무부를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고 앞서 잠깐 전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바논이나 시리아 등의 추가 참전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면서 예. 실질적으로 폭격도 있었고 공항에 대한 반격도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 전황이 심상치 않다. 이게 반영된 게 간밤 국제유가입니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6% 정도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황인데요. 예. 다시 하락하던 유가가 올라간다.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는데요. 국제유가의 추이가 다시 우상향 확 올라가고 있는 걸 빨간색 그러네요. 그래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예. 저 87달러 WTI 기준이고요. 이게 하루 새 그 오름폭이 5.9%, 거의 6%에 이른다. 이게 브렌트유의 경우에도 90불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만약에 뭐 일주일 이상 시간이 경과된다라고 하면 100불 그 이상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국제사회의 전망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 늘 기름값 걱정, 물론 이게 어제 오늘 기름값 걱정이 나왔던 건 아니고 계속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 네.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뭐 연말까지 연장하겠다 뭐 네. 이런 등등의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게 뭐 얼마나 좀 체감이 될까요? 일단은 정부의 조치가 뭐 현재까지도 기름값이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던 게 최근 14주간의 흐름이었는데 이걸 좀 완충하는 역할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휘발유나 경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터당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우리가 보고 있는 혜택이 휘발유는 205원, 이게 세금을 25% 깎아준 가격이고요. 예.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의 경우에도 37%가 내려간 73원씩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게 현재 유가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주 동안 우리는 기름값이 무섭게 올라간다라고 느꼈으니까 원래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번 달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났어야 합니다만 이걸 연말까지 연장을 한다. 어쨌든 여기 어느 정도 브레이크는 좀 잡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걱정들이 나오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게 뭐 기름값이 기름값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전기 요금이라든가 뭐 가스 요금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뭐 부동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네. 이게 뭐 집값까지 분양값까지 오르는 거 아니냐 이 정도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의 걱정이 조금 뭐 근거가 있고 어느 정도는 좀 기우인가 이걸 조금 뭐 두부 가르듯이 구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좀 얘기를 좀 일단 해주신다면 산업 전반에서 기름이라는 게 모든 산업의 원재료라는 걸 전제에 두고 본다면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모든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건 뭐 당연한 예, 귀결입니다. 일반론적으로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수치적으로 그 관련 협단체들이 계산을 해보면
국제 에너지 가격이 10% 정도 올라갔을 때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는 생산 단가는 0.67% 정도 통상적으로 올라가더라. 공식으로 계산해 놓은 바가 있는데 건설 원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냐, 이거 직접적으로는 설명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건설 원가에도 사실 상당 부분이 건자재를 실어 나르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중장비도 운용을 해야겠고요. 운송비.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 기업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물류비거든요. 기름값이 올라갈 때 생산 단가 가운데 이동하는 데 화물비가 올라간다. 예.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일단 건자재비는 당연히 추가로 올라가겠구나. 예. 그리고 현재 상황은 일시적인 이벤트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뭐 블룸버그 경제연구소 등은 이게 이란의 전면적인 개입으로 확대가 될 경우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정말 전면적으로 전쟁을 한다.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불 위로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건자재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당연히 전제로 삼아야 합니다. 예. 좀 여파를 좀 지켜봐야 되는 네. 거고. 예. 그런데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 선호 심리가 커진다. 예, 뭐 그건 당연히 뭐 네. 그런 어떤 전쟁이 펼쳐지면 예, 그런 결과가 이어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금값이나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네. 그게 좀 금융시장에서 지금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전쟁과 같은 변수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예. 지켜보게 되는 상황인데 일단 금융시장의 비정함이 먼저 드러나는 건 지난 10월 4일에는 미국이 생각보다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긴축 장기화 우려가 국제 금융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이때 국내 원달러 환율이 1,363.5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연 고점인데 지금 상황은 이란의 개입 가능성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에 1,355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율이 고금리 장기화보다는 전쟁을 덜 무서워한다. 즉 전쟁보다는 고금리가 더 무섭다는 게 국제 금융시장의 반응이기는 한데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일단 국채로 수요가 몰린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는 예. 믿음이 깔려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해도 떨어지지 않던 미국의 장기물 국채 금리가 이게 일시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지난 13일에 나타난 상황이고 확전 가능성이 커질수록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전쟁 발발 이후에 오히려 잠깐 동안 증시가 상승했던 건 이런 요인들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불안한데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겠어? 여기에 베팅을 해왔던 건데 이란의 참전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한 치 앞도 모르겠다. 13일의 반응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하나 속보가 전해질 때마다 아마 금융시장이 일희일비하는 장세를 계속 지켜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너무나 그 중동에서 변수가 많이 네. 있기 때문에 그 여파나 결과도 우리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상황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무역 얘기도 좀 있던데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과 교역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중동 전쟁의 결과가 좀 뭐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어떤 첨단 산업 분야를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무역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수출입에서 크게 의미 있는 국가들이 아닌 건 맞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수출입 비중이 한국과 0.3에서 0.4% 정도,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 0.01%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당국의 전쟁이 우리나라의 교역에 큰 충격을 미치기는 어렵겠으나 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첨단 장비 중에 거의 전량을 수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항공기 레이더나 GPS 같은 것들은 거의 전량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해야만 만들 수가 있는 것들이고 여기에서 비금속 원소 가운데 브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전량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물론 대체 수입선이 전무한 건 아니지만 공급망을 좀 복잡하게 꼬이게 할 수 있고 금속의 가격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쪽은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는 브롬 관련주다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뜨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 쓰임이 우리나라의 난연제나 원유 시추 등에 쓰인다고 하고요. 이스라엘 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위치 저희가 지도를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저희 인텔 공장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인텔 GPU 전 세계에 공급되는 양 가운데 이스라엘 공장이
공장에서 11% 이상을 생산을 하는데 예. 만에 하나 저쪽에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전 세계 IT의 공급망이 교란될 수 있고 거기에 끼워서 조립하게 되는 한국의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수요도 단기간에 좀 줄일 수 있다. 즉 반도체에 다시 그 리사이클링하는 살아나는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다. 아하. 우리가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좀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